안녕하세요. 나와 당신을 위한 책 읽기 톡투 유앤미입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하며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저는 도서관입니다. 어릴 때 맞벌이하는 부모님이 없는 시간엔 책이 나의 친구이고 보호자였습니다. 집순이인 저는 주말에 또한 편한 곳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책 소개 전 도서관부터 소개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도서관은 대구 남부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대구의 도심 휴식처가 되는 앞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5년 12월에 개관한 도서관입니다. 앞산자락이 있다 보니 창문으로 보는 풍광이 또 하나의 휴식이 되는 곳입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는 동안 지나가는 거리도 보고 간단하게 독서도 하기에 긴 시간의 승차를 좋아합니다. 집에서 이 도서관까지 가는 거리가 1시간 정도 걸려서 가는 길조차 좋아합니다. 오래된 도서관이지만 무유도서도 많아서 타 도서관에 없는 도서가 많습니다. 요즘 개관한 도서관에 없는 식당도 있어서 가볍게 점심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맛도 괜찮습니다. 저는 만둣국에 공깃밥을 먹었는데 딱 5,500원입니다. 정말 해자한 가격입니다. 단 주변에 편의점 등이 없어서 갈 땐 음료 등은 구매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4층에는 열람실로 되어 있고 중간에 휴게실이 있는데 이 휴게실에는 여름인지라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휴게실에는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멀티탭도 넉넉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려는 곳은 3층 종합자료실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창문가 자리는 아침 일찍 가야 하는 인기가 많은 자리입니다. 대구 남부도서관의 3층 창가 좌석은 푸르름과 함께 자결하는 대구의 열기를 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적정 온도로 운영되다 보니 어우 시원해 정도는 아니지만 가만히 책만 보기에 적당히 시원함을 느끼며 책에서 빠져나와 풍광을 보며 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탁 트이는 풍경이죠. 그럼 이 풍경 속에서 책 하나를 읽어봅니다.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입니다. 모티머 제이 애들러, 찰스 벤 도레니치였습니다. 독고엔이 옮겼습니다. 출판사는 시간과 공간사입니다. 책 표지를 보면 브리테니커 편집장에 집필한 독서법의 바이블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저자 모티머 제이 애들러는 법철학 교수로 미국 대중을 상대로 인문학 교양 보급에 힘쓴 철학자라고 합니다. 편견이란 무엇인가에서 애덤 샌델은 철학자인 가다모의 말을 통해 우리가 사는 동안 편견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 우리는 삶을 통해 개인적, 가족적, 집단적, 국가적 정보를 습득하고 이것이 사전 정보가 되며 일종의 편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정보를 계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통해 반추해 봄으로써 고정되고 편향되며 비소통적인 폐쇄된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는 여행, 독서 등을 통해 다른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독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교육의 탄탄함으로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다수가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문자 독해력입니다. 독서에서는 내용 독해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배울 수 있는 독서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정보를 더 얻는 것과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정보를 얻는 것은 단순히 알기만 하면 되지만 깨닫게 된 것은 왜 그런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점이 다른지 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배움의 큰 차이는 정보를 더 얻는 것은 기억하는 능력이고 깨닫는 것은 설명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저자가 말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 배움에 대해
잃는다를 넓은 의미로 사용하면 깨달음, 정확히 말해 도움을 받지 않는 깨달음은 자연 또는 세상을 잃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이나 이해를 위한 독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은 읽으며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감각을 사용하고 상상력을 필요로 하며 듣는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독서의 기술이란 아무 도움 없이 혼자 깨달을 때 필요한 기술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독서의 계기는 혼자라는 느낌의 탈출이었습니다. 더 넓어진 독서를 통해 삶의 혼란과 부모가 알려주지 않은 광대한 세상에 대한 지도로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년에 접어들며 나를 다시 회항하는 과정의 등대였습니다. 그러한 독서에서는 생각하고 성찰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치유와 심리, 철학을 주로 읽었습니다. 아마 이 채널에 소개하려는 것도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성, 불교 등과 관련된 책일 것입니다. 과거는 책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면 지금은 서점과 이북, 도서관을 통해서 책을 읽고자 하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단순히 읽었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통해 씹어서 삼키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어떤 책은 맛보려는 것이고 어떤 책은 삼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책은 잘 씹어서 소화시켜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목표들이 있습니다. 책을 먼저 고르기보다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싶을 때 그와 관련된 책들을 읽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많은 책들이 오히려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나의 의문에 답하는 책들을 읽고 하나의 줄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책 읽기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란 책은 그런 나의 책 읽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갈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출판되었다가 최근에 친밀한 파괴자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이 출간된 책을 다룰 계획입니다. 개인주의와 신자유주의 시대에 개인의 강함을 위해 우리는 돈키호테식의 나르시시즘의 허상적인 강함을 자기 강함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나약함과 열등감은 타인에게 투석, 그런 그들을 지배하려는 가스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저자는 가스라이팅 효과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동조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요즘 극우의 비논리적 자기 환상이 저는 나르시시즘의 한 단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트럼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가 정상들을 초대해 수치를 주며 자신은 상석에서 다른 정상들을 학생처럼 자기 앞에 배치한 것도 그러한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입니다. 나의 치유도 나의 영적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의 정확한 인식과 깨달음도 필요합니다. 집단적 무의식에서는 수많은 편견이 있고 부처님이 깨달음에 대해 무분별심이라 표현했듯이 우리는 나의 치유와 집단적 무의식에 대한 치유가 함께해야 하고 나의 집단적 무의식을 깨닫는데 책이 거울 역할을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조화롭기를 평화를 발견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